예, 그러면 유도 계수를 직접 계산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전기 용량을,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계산하는 것에 대한 연습을 좀 했었죠. 그와 대비해서 자기 에너지를 담는 것이 인덕터라고 했으니까 인덕터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덕터의 대표적인 물리적 특성인 유도 계수, 인덕턴스를 계산하는 것을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길이가 L인 원통이 있어요. 그 원통에 N번 균일하게 도선을 감아서 솔레노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원통의 반지름은 R이라고 할 때 R하고 L 사이의 관계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원기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길이는 엄청 길고, 그렇죠? 반지름은 그 길이에 비해서 작은 이와 같은 원통이 있고, 그 원통에다가 N회 균일하게 잘, 그죠? 도선 에나멜선을 감아 가지고 솔레노이드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잘 이렇게 감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감아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 길이가 L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N회 감았어요. N번 감았어요. 그러면 이 솔레노이드의 자체 유도 계수는 얼마가 되겠느냐? 자체 유도 계수 L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L 값을 구하려면 L의 정의를 보면은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먼저 자기 선속 phi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phi b를 먼저 구해 봅시다. phi b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장의 크기에다가 면적을 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면적이 원기둥이기 때문에 면적이 뻔하죠. 단면적이 뻔해요. 그래서 그 값을 곱하면 되겠는데, 앞에서 우리 배웠지만 솔레노이드에 대해서 자기장은 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상 면적이 있지만 자기장의 크기는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고 뮤 제로에다가, 그렇죠? 단위 길이당 몇 번 감았느냐에다가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곱하면 그게 자기장의 크기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면적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여기 스몰 n이 뭐냐면 단위 길이당 몇 회 감았냐라는 거고, 단위 길이당 몇 회 감았냐를 계산하려면 전체 길이 L인데 n번 감았으니까 스몰 n 값은 n 나누기 L이 되겠죠. 그리고 전류의 양은 이와 같고 면적이 A인데 그 면적이 원 형태의 단면적을 가지면 파이 R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파이 R 제곱이 돼야 되는 이유는 원통의 반지름이 R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체 유도계수 L을 계산하라고 한다면 공식에다 다 대입해서 I분의 N phi b가 되니까 그것을 여기 N phi b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면 이와 같이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뮤제로 곱하기 L분의 N제곱 곱하기 파이 R제곱 형태로 표현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체 유도계수가 솔레노이드의 경우 어떤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요거는 뭐 기본적인 물리상수인 것이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냐, 그러면 그게 L이고 그게 이제 분모에 올 것이고, 감은 횟수의 제곱에 비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면적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지름에는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문자로 우리가 관계식을 찾았는데 실제 숫자로 들어갔을 때 인덕턴스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체 유도계수 값이. 그러면 이 뮤제로 값이 있어요. 단위는 지금 쓰진 않았는데, 단위는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단위는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예요.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예요.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몇 번 감았느냐? 300번 감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300번 감았으니까 300의 제곱이고요. 그렇죠? 길이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길이는 25cm라고 주었나요? 그렇죠? 25cm가 길이에요. L 값이에요. 그러면 25cm면 미터가 우리 국제표준 단위니까 미터 단위로 따지면 1cm는 100분의 1미터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해줘야 미터 단위로 표시되는 게 되죠. 25cm면 0.25m가 되니까 그거를 이제 고려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단면적이에요. 그렇죠? 단면적 전체 요 파이 r 제곱 값이 4.00 제곱 센티미터라고 줬네요. 4.00 제곱 센티미터예요. 4.00 제곱 센티미터면 10의 마이너스 4승을 곱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뭐가 단위가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제곱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10의 4승을 나눠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을 곱해주는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최종적으로 나온 값이 얼마냐? 1.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테슬라 곱하기 제곱미터 퍼 암페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길게 쓰면은 골치 아프죠? 그렇죠? 세 개의 기본 단위들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헨리라고 불러요. 헨리라는 사람은 미국의 과학자의 이름입니다. 헨리. 그래서 헨리가 어떤 인물이냐면 패러데이가 전자기 유도 법칙을 영국에서 이제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을 즈음에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헨리라는 과학자가 전자기 유도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자체 유도 계수 L 값의 단위를 헨리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1헨리가 뭐예요? 1테슬라 제곱미터 퍼 암페어가 1헨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dIdt가 마이너스 50.0 암페어 퍼 세컨드라고 한다면 유도 기전력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도 기전력 값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이와 같은 공식을 가져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L 곱하기 dIdt예요. 그럼 L 값은 좀 전에 구한 걸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1.81 곱하기 10이면 마이너스 4승 헨리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0.181 밀리 헨리겠죠. 그래서 그 값을 써주고 그 다음에 dIdt 값은 문제에서 준 값을 써주고 해서 계산을 하면 9.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볼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 값은 9.05 밀리볼트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일의 자체 유도 계수를 잘 이해를 하면 이와 같이 계산을 해서 이 안에 얼마만큼의 자기 에너지가 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또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축전기하고 이제 대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축전지의 경우에 이와 같은 관계식이 있었어요. 자, 전기 에너지를 담고 있는데 전기 에너지를 담는다고 했을 때 그 값을 이제 이와 같이 전기 에너지를 담는데 전기 에너지를 담을 때 그 값이 공식이 어땠냐면 2분의 1 CV 제곱으로 썼어요. 그렇죠? 이게 축전기의 전기 용량 곱하기 두 개 극판이 있으니까 축전기는 두 극판 사이에 전위차 V가 있으면 그거의 제곱으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덕터에 담기는 저장되는 자기 에너지는 어떻게 쓰느냐? 자기 에너지는 그렇죠? 자기 에너지는 2분의 1에 전기 용량 C에 대비되는 게 뭐라고요? 자체 유도기의 수 L 값이죠. 인덕턴스 L 값이에요. 그러면 V에 대비되는 값이 뭐였어요? I죠. 전류. 그렇죠? 그래서
자기 에너지가 인덕터에 저장된다고 하면 그 크기는 얼마냐? 2분의 1 Li 제곱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서로 또 대비해서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전에 계산한 것 같이 인덕턴스를 계산하는 것을 쭉 문자나 아니면 숫자를 직접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류의 양을 주고 우리가 그 인덕터가 저장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를 자기 에너지를 계산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좀 전에 본 거로 따지면은 인덕턴스가 1.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헬리였죠.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1 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은 그 인덕터에는 얼마만큼의 자기 에너지가 담겨지는 거예요. 자기 에너지가 자 2분의 1 곱하기 1.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1의 제곱 이와 같은 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얼마예요? 0.9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위는 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9.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줄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9.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줄이 이 인덕터에 저장되는 자기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기 에너지를 계산하는 내용과 연관돼서 인덕터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고 또 전기 에너지를 담는 저장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축전기의 전기 용량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력에 대한 파트와 자기력에 대한 파트, 그죠? 전기 에너지에 대한 파트와 자기 에너지에 대한 파트, 그런 것들이 계속 대비돼서 지금까지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놓으면 공식 같은 것들이 혹시 기억이 안 나더라도 나중에 대비해서 기억하다 보면은 시험 같은 거 볼 때 한쪽만 잘 외우고 있으면 다른 쪽도 저절로 그로부터 금방 유추해서 공식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자체 유도 계수를 코일에 대해서 계산해 봤으니까 코일은 다른 말로 이제 일반적인 의미로 인덕터라고 그랬죠. 인덕터에 대한 유도 계수를 계산하는 걸 해봤으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인덕터가 포함되어 있는 전기 회로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지가 있어요. 전지의 기전력이 2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일반적인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인덕터, 코일이 있죠. 코일 그림 같이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이제 이게 코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두 개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 놓았죠. 직렬로 연결된 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는 이제 스위치가 있는 거예요. 스위치가 일단은 열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0초가 되었을 때 딱 이렇게 닫아서 스위치를 켜게 되면은 우리가 키르호프의 전압법칙에 대해서 이와 같은 관계식을 갖게 되죠. 그렇죠? 이와 같은 관계식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IR 더하기 L 곱하기 DIDT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게 I. 근데 이거는 I에 대한 시간 미분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I에 대한 1차 시간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이 되죠. 그렇죠? I가 시간에 대한 함수꼴로 표현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모양을 X라는 어떤 새로운 변수를 도입해서 X가 R분의 2 빼기 I라고 치환을 하면 위의 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결국은 어떤 형태로 되냐면 X 더하기 R분의 L 곱하기 dx dt는 0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형태를 요와 같이 모양을 변형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자리를 바꾸고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이쪽에는 dt로 올라가고 x는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와 같이 x분의 dx 이퀄
마이너스 L분의 R에 dt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와 같이 주었으면 이제 정적분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처음 0부터 t까지, 그때 x0부터 x까지 해서, 자, x까지로 났기 때문에 이제 x 프라임, dx 프라임 이렇게 더미 베리어블로 바꾼 거예요. 그와 같이 바꾸고 이제 우리가 적분꼴을 쓰면 이와 같이 모양이 바뀌죠. x는 x0 곱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 곱하기 t 이와 같이 바뀝니다. 왜 이게 이렇게 돼요? 이게 뭐니까 요게 로그 x 프라임 이렇게 되죠. 로그 x 프라임에 대해서 x0 x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게 x0분의 x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L분의 R에, 그렇죠? 여기 이제 t 프라임이라고 하면 t 프라임에다가 0부터 t까지 들어가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L분의 R에 t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그가 이렇게 된 거는 결국은 이와 같이 바꿨으면 지수함수꼴로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고요. 그럼 이제 x가 처음에 요거를 여기다가 넣었다고 그랬으니까 바꿔서 쓰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곱꼴이 이와 같은 형태라는 얘기예요. 지금 x0 역시 이제 바꿔치면은 어떤 형태가 될 텐데 그걸 그냥 a로 놓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스위치를 딱 켜는 게 어때요? t가 0일 때 스위치를 딱 켠단 말이에요. 그러면 켜자마자는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렇죠?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I는 0이란 말이죠. 그렇죠? I가 0 상태인 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t에다가 0 대입하면 요 값은 얼마가 돼요? 요 값은 지수함수의 영승은 1이죠. 1이 돼요. 그러면은 R분의 2 빼기 I가 A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I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R분의 2 자체가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는 R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에다가 R분의 2 대입하고 I를 이쪽으로 옮기고 얘를 이쪽으로 가면 결국은 I라는 함수가 이와 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I라는 함수가 시간의 함수인데 어떻게 된다? R분의 2에 괄호하고 1 빼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 곱하기 t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시간의 함수 꼴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처음에는 0이었다가, 그렇죠? 원점에 있다가 그 다음에 점점 커갈수록 어떻게 돼요? 얘가 t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형태를 띠니까 이게 0으로 다가가죠. 그러니까 여기만 남죠. 그렇죠? 그래 1 빼기 0으로 다가가니까 결국은 R분의 2를 곱하면 이게 R분의 2로 다가가는 그런 형태가 되죠. 자, 0에서부터 R분의 2를 향해서 다가가는 그러한 증가함수꼴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 재밌는 건 t가 L분의 R 곱하기 t가 1이 되게 t가 R분의 L이 되면 여기다가 R분의 L을 넣으면 그렇죠? 여기가 R분의 L 돼서 약분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다가 t에다가 대입하면 그거는 I가 t가 R분의 L이 될 때 이 값은 R분의 2의 1 빼기 그죠? 2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2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건 결국은 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자연 로그에 미친 2가 2.7 얼마 이런 값이죠. 그죠? 2.7보다 조금 큰 값이에요. 무리수로. 그렇죠? 그러면 요걸 대입을 해보세요. 1-2분의 1에다가 넣는데 2에다가 2.7 얼마 넣으면은 요 값 전체는 얼마가 돼요? 0.6 얼마가 되죠? 그렇죠? 이 값은 0.6 얼마가 돼요. 그 값이 바로 대충 0.63 정도 돼요. 그러면 시간이 R분의 L일 때
요 값은 전체 요 값에 비해서 몇 퍼센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략 63% 정도 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크기가 요 전체 크기의 대략 63%가 되는 그 위치가 언제다? t가 바로 r분의 l일 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시간상수다라고 불러요. 시간상수. 그래서 시간상수를 타우라고 써주고 이와 같이 RL이 직류로 연결된 시스템에 대해서 R분의 L 하면 이 값이 시간의 단위를 갖는 물리량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헨리가 뭘로 바뀌는지 다 알죠? 아까 앞에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오음인데 오음도 사실은 볼트 퍼 암페어죠.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 값이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전위차라고 그랬는데 전위차가 자 여기서 보면 VL이 뭐라고 그랬어요? VL이 L 곱하기 DI DT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거의 단위가 뭔지를 알고 싶은 건데 얘는 전압이잖아요. 전위차잖아요. 그러니까 V고 그렇죠? 얘는 이제 저 단위를 모르니까 이렇게 놓고 얘는 단위가 뭐예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죠. 암페어. 시간에 대한 국제 규격 단위는 초예요. 그렇죠? 세컨드예요. 그러니까 결국 L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L 값은 V 곱하기 초. 그죠? 볼트 세컨드 나누기 암페어라는 단위를 갖는다 하는 거예요. 국제 규격 단위가. 그렇고 거기에 비해서 저항은 얼마예요? 저항은 전압 나누기 전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볼트 나누기 암페어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R분의 L이라는 값이 갖는 단위라는 것은 국제평균 단위로 쓰면 요걸 쓰니까 A분의 볼트, 암페어분의 볼트, 그리고 여기는 암페어분의 볼트 곱하기 세컨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다 약분되고 남는 거는 세컨드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항을 그러니까 자체 유도계수 L을 저항으로 나눈 그 값은 시간의 차원을 갖는 그런 물리량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항과 인덕터가 직렬로 연결된 단순한 그런 직렬 시스템에 전지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보면 그 구조가 어떤 전류값을 갖는지 여러분들이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이와 같은 그래프를 얻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시간상수 타우라는 것이 있는데 그 타우는 뭐냐? 바로 이게 점점 증가할 때 어디로 점근적으로 다가간다고요? R분의 2로 다가간단 말이죠. 그 R분의 2에 대략 63% 정도 되는 크기가 되는 그때 순간의 시간이 바로 뭐다? 바로 R분의 L이다 하는 거고 R분의 L이 시간의 단위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쭉 이해해 볼 수, 시간의 차원을 갖는다는 것을 여기 보는 단위를 가지고 이해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하도록 하세요. 시간 상수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그 시간 상수가 어떤 개념을 갖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복습을 해보면 처음에 무엇에 대해서 배웠죠?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에 대해서 배웠어요.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은 뭐였죠?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은 자석이 어떤 시스템 근처에 다가올 때 전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전기장이 형성되면 뭐가 생겨요? 전위차가 생기고 전위차가 생기면 저항이 있는 경우에
전류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이 패러데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전하가 움직이면 그것이 전류이기 때문에 그 전류가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것을 웨르스테드가 처음으로 나침반의 움직임으로 보였고, 그러면 그거를 뒤집어서 전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석이 움직이면 거꾸로 전기장이 형성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과정에서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운동 기전력이다 이런 개념도 함께 배웠던 것을 기억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코일이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코일에 기전력이 생긴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 기전력이 생기면 코일에 무엇이 저장된다고요? 자기 에너지가 저장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코일, 더 넓게 말해서 인덕터가 저항하고 연결된 저런 구조가 있을 때 직렬로 되어 있는 RL 회로에 대해서 어떤 전류가 흐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실로스코프 같은 걸로 측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측정된 그래프하고 잘 맞는 이론적인 내용이 무엇이겠느냐, 키르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쭉 계산을 하면 이와 같은 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의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약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공식과 함께 잘 이해를 해 두시고 전체 흐름이 한 강 동안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9주차 내용은 이와 같은 형태로 처음부터 패러데이 유도 법칙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항과 인덕터에 직렬 연결된 회로까지의 내용이 지금 간단하게 요약된 제가 해드린 것 같이 연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